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 마침표 주인의 박형진입니다. 농지에서 이번 영상부터는 산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대해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임야 개발의 시발점 산지 전용. 산지 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아는 것은 산지 임야 투자의 기본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은 산지관리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산지 전용 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등은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 전용 허가를 해야 합니다. 제1호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 보존 산지인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행위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은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보존 산지에서 그나마 허용되는 최소한의 개발도 허용되지 않기에 이전에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 아니더라도 투자 대상은 많은데 굳이 머리 아파가며 할 필요는 없겠죠. 보존 산지인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의 건축 행위 제한은 이전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3호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4호 희귀야생 동식물의 보존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2항 준보존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한 1호에서 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존 산지는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위 제한, 준보존 산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 제한을 받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죠. 이전 영상에 준보존 산지에 대해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보존 산지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앞에서 설명한 1호에서 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은 첫 번째,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 산지의 비율이 10% 미만일 것. 두 번째, 전용하려는 산지에 집단화된 임업용 산지가 포함되지 않을 것. 집단화된 임업용 산지란 한 개 필지 또는 두 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 산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 산지의 비율이 10% 미만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산지가 준보존 산지일 것.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한 1호에서 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호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제6호 산림의 수원 함량 및 수질 보존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7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8호 사업 계획 및 산지 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 전용 방법이 산지 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 전용 후에 복구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제3항 산림청장 등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할 때 산림 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 경관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산지의 형질 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 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 복구할 것. 두 번째,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차폐림이란 혐오시설을 가리거나 바람을 막고 소음을 차단할 목적으로 조성한 숲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업 시행 중 발생한 도산은 당해 사업 시행 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네 번째,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다섯 번째, 토사 유출 방지, 낙석 방지 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 침사지란 모래를 가라앉히는 연못, 사방댐이란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억제하며 유사의 퇴적을 일으켜 유로의 안정을 얻고자 만들어지는 소규모 댐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그 밖에 산림 기능의 유지, 산지 경관 보존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4항,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중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 전용 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나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당연 심의를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제출할 자료들도 더 많아지겠죠. 이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제5항,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 그 밖에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산지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의 산지 전용 허가 가능 여부를 해당 임야가 소재한 지자체 산림과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서 산지의 표고, 평균 경사도, 인목 축적,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 등을 강화하거나 1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사항 중 산지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 인목 축적 기준, 평균 경사도 기준, 표고 기준지방고 기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땡유베리 감사합니다.